2022년 2월 24일 새벽, 세상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폭발음, 무너지는 건물, 도망치는 사람들. 하지만 한 어미는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뱃속엔 5개의 생명이 있었고 이제 막 태어난 새끼들은 눈도 뜨지 못했으니까요. 전쟁은 모든 것을 파괴했지만 이 어미는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픽션이 아닙니다. 전쟁 한복판에서 실제로 일어난 한 어미와 5새끼의 생존 기록입니다. 2월 중순, 동유럽의 한 작은 마을 이야기입니다. 회색 얼룩무늬 고양이 한 마리가 낡은 목조주택의 처마 밑에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배가 불러 있었습니다. 임신 말기였죠. 걸음걸이는 느리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몸을 숙이는 것도, 좁은 틈을 빠져나가는 것도 이전처럼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이 고양이에게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가끔 이 고양이를 보았지만 특별히 관심을 두진 않았습니다. 내 고양이는 흔했으니까요. 이 고양이 역시 그 중 하나였습니다. 마을은 조용했습니다. 겨울이 끝나가는 시점이었지만 아직 바람은 차갑고 눈이 녹은 자리엔 진흙이 남아 있었습니다. 고양이는 주로 빈집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사람들이 오래전 떠난 집, 창문이 깨지고 지붕 일부가 무너진 그곳은 고양이에게 피난처였습니다. 그곳 지하에는 작은 창고가 있었습니다. 햇빛이 조금 들어오는 창턱 근처, 먼지 쌓인 나무 상자 뒤편에 고양이는 자리를 잡았습니다. 따뜻하진 않았지만 바람을 막아줄 수는 있었습니다. 고양이는 그곳에서 몸을 웅크렸습니다. 출산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2월 20일 새벽의 일입니다. 고양이는 천천히 몸을 움직였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본능적으로 몸을 낮췄습니다. 출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새끼가 나왔습니다. 작고 축축하고 눈을 감은 채였습니다. 어미는 재빨리 새끼를 핥았습니다. 양막을 제거하고 호흡을 돕고 탯줄을 끊었습니다. 새끼는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두 번째 새끼가 태어났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해가 뜨기 전 어미 옆엔 5마리의 새끼 고양이가 있었습니다. 모두 살아 있었습니다. 모두 작은 소리를 내며 어미의 배 쪽으로 기어갔습니다. 어미는 새끼들을 핥고 냄새를 맡고 몸으로 감쌌습니다. 체온을 유지해야 했으니까요. 새끼들은 아직 눈을 떼지 못했고 귀도 열리지 않았으며 스스로 체온을 조절할 수 없었습니다. 어미는 그날 하루 종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새끼들은 빠르게 자랐습니다. 매일 조금씩 무게가 늘었고 소리는 조금씩 커졌습니다. 어미는 하루에 2~3번 짧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물을 마시고 먹이를 찾고 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돌아왔습니다. 새끼들은 어미가 없는 몇 분 동안 불안한 소리를 냈습니다. 서로의 몸에 기대어 체온을 유지했습니다. 어미가 돌아오면 소리는 멈췄습니다. 어미는 빈집 근처에서만 움직였습니다. 쓰레기통 뒤편, 무너진 헛간, 마을 끝 골목길을 다녔습니다. 먹이를 찾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으니까요. 음식물 쓰레기도, 남겨진 사료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어미는 먹이를 찾아냈습니다. 쥐를 잡거나 낡은 쓰레기 봉투를 뒤지거나 때로는 빗물 웅덩이 근처에서 새를 쫓았습니다. 새끼들은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3월 초의 일입니다. 마을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차들이 늘어섰고 사람들은 서둘렀습니다. 목소리는 높아졌고 아이들은 울었습니다. 어미 고양이는 그 모든 소음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집 근처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먼 곳에서 낮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혼탁하고 반복적이고 멀리서 울리는 천둥 같은 소리였습니다. 고양이는 귀를 세웠습니다. 본능적으로 몸을 낮췄습니다. 위험을 감지했지만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새끼들은 이제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흐릿하게 빛을 감지하고 어미의 형체를 희미하게 보았습니다. 귀도 조금씩 열렸습니다. 주변 소리에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미는 새끼들을 더 깊숙이 숨겼습니다. 나무 상자를 더 안쪽으로 밀고 낡은 천을 끌어와 덮었습니다. 새끼들은 그 안에서 안전했습니다. 2월 24일 새벽 5시의 일입니다. 굉음이 울렸습니다. 어미는 깨어났습니다. 귀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멀리서 들리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가까웠습니다. 땅이 흔들렸습니다. 창고 안 먼지가 떨어졌습니다. 새끼들이 놀라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미는 재빨리 새끼들을 핥았습니다.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 한 번의 굉음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더 가까웠습니다. 건물이 흔들렸습니다.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밖에서 사람들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어미는 새끼들을 하나씩 입에 물었습니다. 목덜미를 물고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새끼는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렸습니다. 어미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창고를 빠져나와 빈집 안쪽 복도로 이동했습니다. 무너진 계단 아래 좁은 틈 사이로 새끼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새끼를 물었습니다. 다시 이동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모든 새끼를 옮기는데 20분이 걸렸습니다. 밖에서는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건물 하나가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은 도망쳤습니다. 차들이 출발했습니다. 마을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어미는 새끼들을 감쌌습니다. 새로운 은신처 안에서 몸을 최대한 낮추고 숨을 죽였습니다. 원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마을은 텅 비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떠났습니다. 차는 없었고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조용함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지속적인 윙윙거림이었습니다. 때로는 날카로운 굉음이 뒤따랐습니다. 건물이 무너지고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어미는 새끼들과 함께 움직였습니다. 빈집 안쪽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천장 일부가 무너졌고 벽에 금이 갔습니다. 어미는 새끼들을 다시 옮겼습니다. 이번에는 근처 헛간으로 갔습니다. 반쯤 무너진 헛간이었지만 지붕은 절반만 남아 있었고 안쪽 구석은 여전히 보호받고 있었습니다. 건초더미 뒤편에 어미는 새끼들을 숨겼습니다. 새끼들은 이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기틀거리며 걸음을 시도했습니다. 앞발을 내밀고 뒷발을 밀었습니다.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어미는 새끼들을 지켜봤습니다. 너무 멀리 가면 다시 입에 물고 돌아왔습니다. 새끼들은 어미의 주변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먹이는 더욱 부족해졌습니다. 쓰레기통은 비어 있었고 사람들이 남긴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미는 더 멀리 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멀리 갈 수 없었습니다. 새끼들을 두고 갈 수 없었으니까요. 어미는 근처에서만 움직였습니다. 쥐를 쫓고 새를 노리고 때로는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몸은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3월 10일의 일입니다. 어미는 먹이를 찾아 헛간을 나섰습니다. 새끼들은 건초더미 안에 있었습니다. 서로의 몸에 기대어 잠들어 있었습니다. 어미는 마을 끝 골목길로 갔습니다. 쥐의 흔적을 따라갔습니다. 무너진 벽 뒤편 쓰레기 더미 근처에서 쥐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어미는 몸을 낮췄습니다. 천천히 접근했습니다. 쥐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순간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날카롭고 빠른 소리였습니다. 어미는 본능적으로 뛰었습니다.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건물 하나가 무너졌습니다. 벽돌과 먼지가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어미는 근처 잔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귀가 울렸습니다. 숨이 가팠습니다. 먼지가 눈과 코를 자극했습니다. 어미는 잠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쥐는 사라졌습니다. 먹이는 없었습니다. 어미는 돌아가야 했습니다. 걷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진 건물 사이를 지나고 잔해를 넘고 좁은 틈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때 오른쪽 앞다리에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어미는 멈췄습니다. 다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발바닥 근처에 작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무언가에 베인 것 같았습니다. 피가 조금 흘렀습니다. 어미는 상처를 핥았습니다. 통증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미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다리를 살짝 절뚝이며 천천히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헛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새끼들은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어미는 새끼들 곁에 누웠습니다. 다친 다리를 핥았습니다. 새끼들은 어미의 냄새를 맡고 눈을 떴습니다. 어미의 배 쪽으로 기어왔습니다. 어미는 새끼들을 감쌌습니다. 이틀 후의 일입니다. 어미의 다리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걷는 건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통증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헛간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전날 밤 근처에 또 한 번의 폭발이 있었습니다. 헛간 지붕 일부가 무너졌습니다. 건초더미가 흩어졌습니다. 어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시 이동해야 했습니다. 새끼들을 하나씩 입에 물었습니다. 다친 다리를 끌며 걸었습니다. 속도는 느렸습니다. 평소보다 2배 이상 시간이 걸렸습니다. 첫 번째 새끼를 옮겼습니다. 빈집 반대편 무너진 창고 뒤편으로 갔습니다. 그곳엔
반쯤 무너진 지하실이 있었습니다. 햇빛은 거의 들어오지 않았지만 벽은 두꺼웠고 천장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새끼,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모든 새끼를 옮기는데 1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어미는 지쳐 있었습니다. 숨이 가빴고 다리는 더 아팠습니다. 하지만 새끼들은 안전했습니다. 어미는 새끼들 곁에 누웠습니다. 새끼들은 어미의 몸에 기대어 잠들었습니다. 3월 중순의 일입니다. 먹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어미는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몸은 더 가벼워졌고 갈비뼈가 드러났습니다. 새끼들은 여전히 어미의 젖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젖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새끼들은 배고파했습니다. 더 자주 울었고 더 오래 어미의 배에 매달렸습니다. 어미는 더 자주 밖으로 나갔습니다. 더 멀리까지 갔습니다. 다친 다리를 끌며 천천히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어느 날 어미는 마을 끝 폐허가 된 가게 근처에서 쥐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빠르게 먹었습니다. 배는 조금 차올랐습니다. 다음 날 어미는 새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부상당한 새였습니다. 날 수 없었습니다. 어미는 재빨리 잡았습니다. 새끼들에게는 조금씩 고형 먹이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작게 씹어서 부드럽게 만들어서 새끼들 앞에 놓았습니다. 새끼들은 처음엔 냄새만 맡았습니다. 그러다 조금씩 핥기 시작했습니다. 새끼들은 잘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법 걸을 수 있었고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장난을 치고 어미의 꼬리를 쫓았습니다. 어미는 새끼들을 지켜봤습니다. 잠시, 아주 잠시 평범한 순간이었습니다. 3월 20일 오후의 일입니다. 무너진 건물 근처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걸음 소리였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어미는 즉시 귀를 세웠습니다. 새끼들을 낮은 소리로 불렀습니다. 새끼들은 어미 곁으로 모였습니다. 발걸음 소리는 가까워졌습니다. 지하실 입구 근처에서 멈췄습니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조심스러운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어미는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촌든 빛이 지하실 안을 비췄습니다. 어미는 몸을 낮췄습니다. 새끼들을 몸으로 가렸습니다.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발걸음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2명의 남자가 지하실로 내려왔습니다.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헬멧을 쓰고 무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한 명이 손전등을 어미에게 비췄습니다. 어미는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경고했습니다. 남자는 멈췄습니다.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무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어미는 여전히 경계했습니다. 다른 남자가 배낭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캔이었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생선 냄새가 났습니다. 천천히 어미 쪽으로 밀었습니다. 어미는 냄새를 맡았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물러섰습니다. 캔을 그대로 두고 천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두 남자는 지하실을 나갔습니다. 어미는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냄새를 맡았습니다. 먹어도 괜찮다고 판단했습니다. 빠르게 먹었습니다. 새끼들도 다가왔습니다. 어미는 새끼들도 먹게 했습니다. 다음 날의 일입니다. 남자들이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천천히, 더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먹이를 가져왔습니다. 물도 가져왔습니다. 낡은 그릇에 담아 어미 근처에 놓았습니다. 어미는 경계했지만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남자들은 매일 왔습니다. 먹이를 주고 물을 주고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어미는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여전히 거리를 두었지만 더 이상 으르렁거리지 않았습니다. 한 남자가 어미의 다친 다리를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어미는 긴장했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다리를 살폈습니다. 상처는 감염되지 않았지만 아물지도 않았습니다. 남자는 배낭에서 작은 약통을 꺼냈습니다. 상처에 조심스럽게 약을 발랐습니다. 어미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의 일입니다. 남자들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양이 가족을 이곳에 둘 수 없었습니다. 전투는 계속되고 있었고 이 지역은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큰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부드러운 천을 깔았습니다. 어미를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어미는 저항했지만 강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상자 안에 어미를 넣었습니다. 새끼들을 하나씩 안아 올렸습니다. 어미 곁에 놓았습니다. 5마리 모두 상자 안에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상자를 들고 지하실을 나갔습니다. 군인들의 임시 거점이었습니다. 무너지지 않은 건물 지하, 두꺼운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인 공간이었습니다. 남자들은 고양이 가족을 한쪽 구석에 두었습니다. 조용하고 따뜻하고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담요를
깔아주었습니다. 먹이와 물을 놓았습니다. 어미는 새끼들을 확인했습니다. 한 마리씩 냄새를 맡고 핥고 세었습니다. 5마리 모두 무사했습니다. 어미는 안도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미는 보호초소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들은 규칙적으로 먹이를 줬습니다. 하루 2번 정해진 시간에 주었습니다. 물도 항상 채워져 있었습니다. 어미의 다리는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남자 중 한 명이 매일 상처를 확인하고 약을 발랐습니다. 어미는 이제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새끼들은 보호초소 안을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새끼가 군임의 군화끈을 발견했습니다. 날로 쳤습니다. 끈이 흔들렸습니다. 새끼는 신이 나서 계속 쳤습니다. 다른 새끼는 배낭끈을 매달렸습니다. 몸을 흔들며 놀았습니다. 군인들은 웃었습니다. 조용히 피곤한 얼굴에 잠깐 동안 미소가 지나갔습니다. 한 군인이 손가락을 흔들었습니다. 새끼 한 마리가 뛰어왔습니다. 발로 손가락을 쳤습니다. 어미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경계는 풀리지 않았지만 적대적이지도 않았습니다. 밤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소리가 들렸습니다. 포성, 폭발, 진동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보호초소 안은 조용했습니다. 어미는 담요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새끼들은 어미의 배에 기대어 자고 있었습니다. 한 군인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먹이 그릇을 확인했습니다. 물을 채웠습니다. 어미는 눈을 떴습니다. 군임을 봤습니다. 경계했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군인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어미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했습니다. 어미는 몸을 살짝 뒤로 빼었습니다. 군인은 손을 거두었습니다. 괜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어미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새끼들은 계속 자고 있었습니다. 3월 말의 일입니다. 새끼들은 빠르게 자랐습니다. 이제 제법 큰 고양이처럼 보였습니다. 뛰어다니고 서로 씨름하고 높은 곳에 오르려 시도했습니다. 한 새끼가 선반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균형을 잃고 떨어졌습니다. 어미가 재빨리 달려갔습니다. 새끼를 확인했습니다. 다치지 않았습니다. 어미는 새끼를 핥았습니다. 새끼는 다시 뛰어올랐습니다. 군인들은 고양이 가족을 위해 작은 공간을 만들어줬습니다. 상자를 쌓아 계단을 만들고 천을 늘어뜨려 숨을 곳을 만들었습니다. 새끼들은 그곳에서 놀았습니다. 어미는 지켜봤습니다. 한 군인이 어미 옆에 앉았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어미는 군인을 봤습니다. 연기하지 않았습니다. 군인은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이번에 어미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군인의 손이 어미의 머리에 닿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어미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몇 초 후 어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아주 작게 목을 울렸습니다. 가르랑거리는 소리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새끼들은 이제 완전히 자랐습니다. 호기심 많고 활발하고 건강했습니다. 5마리 모두 무사했습니다. 어미의 다리도 완전히 나았습니다. 더 이상 절뚝이지 않았습니다. 상처는 흔적만 남았습니다. 군인들은 고양이 가족에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어미는 마마가 되었습니다. 새끼들에게도 하나씩 이름이 생겼습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공간 안에서는 생명이 계속되었습니다. 어미는 새끼들을 지켜봤습니다. 뛰어다니고 놀고 자라는 새끼들을 지켜봤습니다. 어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배고픔도 위험도 부상도 어미를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어미에게는 단 하나의 목표만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지키는 것. 그리고 어미는 해냈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영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름도 없고 집도 없었던 한 어미가 어떻게 5개의 생명을 지켜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전쟁은 모든 것을 앗아갑니다. 하지만 이 어미는 보여줬습니다. 가장 약한 존재도 포기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요. 어미는 자신의 고통보다 새끼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다친 다리를 끌면서도 배고픔에 지쳐도 단 한 번도 새끼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호가 필요한 생명들이 있습니다. 작은 관심과 도움이 누군가에게는 생존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전쟁은 모든 것을 빼앗지만 어미는 끝까지 아이들을 지켰습니다. 이 영상이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